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네,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대신 두 번이나 대신 진행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예. 네, 자리를 비웠는데도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게스트 때문이 아니고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하시기까지. 공매도 얘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이 이제 어제부터 전면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또 급락했어요. 일일천하라는 말 나오는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카가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이제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된 거거든요. 사이드카는 이제 너무 증시가 과열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투매 막 파는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될 때 이제 잠시 진정 좀 해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멈추는 걸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다 하루 차를 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글쎄 뭐 역사상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흔치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르는 거에 매수에 사이드카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매도에 이렇게 사이드카가 걸리는 경우는 있는데 예. 이게 하루 사이를 두고 이렇게 되는 게 시장에 일단 비정상적이다. 이거는 뭐 금융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금지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데 이게 금지되다 보니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여기에서 이를테면은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는 정부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대거 들어왔고 근데 어제는 외국인도 잔뜩 들어왔다가 오늘은 외국인들은 나 또 하루 사이에 팔고 나가고 네. 지금 뭐 개인들만 조금씩 버티고 있지만은 지금 급락하는 뭐 이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네.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게 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건 아닌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판단은 그렇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다른 거를 떠나서 이제 공매도를 개선을 하는 것과 공매도를 금지를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지금 금융당국 정책이나 이제 금융감독에서 그 규제와 관련된 규제기관들이 그 수장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지금 이게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후적으로 그다음에 좀 공매도를 손을 봐야 되는데 공매도를 손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매도 손을 보는데 이게 멈춰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개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105%.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주식 빌린 가격 이를테면은 100만 원어치를 빌렸으면 105만 원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내면 되는데 이제 개인은 12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공정하다. 그것도 원래 140만 원을 내야 됐는데 작년에 120만 원으로 이제 내렸으니까 120%로. 근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맞춰달라는 거고. 개인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상환이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을 해야 돼요. 최대 기간이 90일인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이게 1년이거든요. 근데 협의에 따라서 무한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게 90일 동안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과 여유를 가지고 세우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 거. 이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수수료라고 불리는 이자가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으로 내고요. 개인은 2.5%에서 4%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거는 외국인이 한 70% 이상 그리고 기관이 한 25% 이상 그래가지고 전체 공매도의 한 98%가 이 외국인 아니면 기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바로잡는데 공매도를 멈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수치를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할 부분만 콕 집어서 해도 되는데. 예, 그거를 예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압박이 이제 송원석 의원이 이미 그 핸드폰 문자가 찍혔잖아요. 자, 김포다음은 공매도입니다. 이렇게 딱 찍히니까 이거는 뭐라고 금융당국에 얘기를 해도 신뢰가 하나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판단하는 거죠. 야당에서 선거용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이거는 선거용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선거용 정책이라는 게 반드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도 신경 안 쓰다가 뭐 대통령이 이를테면 선거용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2년만 뭐 붙들고 있다가 민생 하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다 나쁜 거라고 보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공매도는 딱 3번 있었어요. 이번 빼놓고. 그게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 그렇거든요. 그것도 8개월, 3개월, 6개월이었어요. 기간이 짧게. 이번이 그런데 지금 8개월입니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인가요? 경제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폭락을 하고 그 주가가 그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울 때니까. 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매도 끝까지 이제 금지 안 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유럽 국가 같은 나라는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 보기에도 뭐 한국에 해도 이건 납득이 간다. 이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지금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튀르키예, 터키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외국에서 블룸버그나 뭐 로이터나 이런 데에서는 이거는 한국 정부 시장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은 누가 투자를 하겠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게 참 해외 투자자들한테 신뢰도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신호를 줄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MSCI 지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캐피탈 뭐 인터내셔널이란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글로벌 되게 세계 많은 지수들이 있잖아요. 주가 지수들이 이게 시작점도 다르고 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시황 상황을 보는 거를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MSCI 인덱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선진 시장, 신흥 시장, 그리고 이제 뭐죠? 그러니까 도전적인 시장 그리고 독립 시장 4개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신흥 시장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같이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대만, 인도 이런 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진 시장은 23개 국가가 있는데 미국, 일본, 뭐 홍콩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가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G7, G8인데 왜 23위 안에도 못 들어?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SCI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외국인 등록제 의무 등록제 폐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의무 등록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완화해라. 투자하기 너무 불편하다 이거.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공시도 점차적으로 영어로 해라. 한국말로 해놓으면 우리 다 못 알아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 조건이었는데 그 중에 요구 조건 하나가 공매도를 조금 일관되게 해라.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블룸버그나 어제 다 나온 거는 공매도 이걸 이렇게 금지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1년 넘게 지금 MSCI 선진지수로 편입하겠다라는 건 이거 다 물 건너갔다. 얘네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정책을 자기네 추진하던 거를 지금 다 뒤집은 겁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게 지금 설득력이 있다라고 지금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김포 서울 편입 이슈 나온 바로 다음에 나왔는데 사실 또 그 과정에서 송원석 의원 문자가 찍혀가지고 국민의힘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이슈구나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타겟팅할 이슈는 뭘까? 뭘로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또 국민의힘한테 진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잔기술로는 그 보궐선거에서 나왔던 17.15%를 못 뒤집어요. 이런 거는 박빙일 때 한 1, 2%포인트 찰 때 이런 거 던져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신뢰
신뢰가 있을 때 이 정당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있을 때 하는 거 이런 장기설로 일단 못 뒤집고요. 한강 르네상스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이 뭐 싱가포르 가가지고 대관람차 보면서 뭐 한강을 뭐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그거 나오면 또 수도권 집중화 또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 또 나올 테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환자가 어디 있는지를 국민의힘이 알 텐데 모르지가 않을 텐데 참 그 환자의 처방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그 전 비대위원장은 처방은 잘했는데 약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점잖은 신분이다. 그런 할 말은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약을 안 먹는다라는 거는 뭐 누구란 아마 추정컨대 용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칭한 사람은 없었지만 지칭한 사람은 없었겠냐.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면담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환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누구겠냐 국민의힘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정일체로만 이제 가면서 뭔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못 내는 지금 친윤, 뭐 윤핵관 뭐 여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은 역시 연세가 많으셔도 80이 넘으셔도 아, 대한민국에 필요한 분이구나. 이런 분은 굉장히 생각이 열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어지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던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인사들의 이제 뭐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촉구했던 부분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가 또 관심입니다. 분위기로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 행보에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다 이뤘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게 지금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를 하거나 불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이 전원으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나왔어요, 사실. 예, 그거 제가 들었고요. 다만 요게 이제 오늘 유상범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직접 한 거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이제 언제 내가 이 얘기를 할 타이밍을 잡았다. 결심이 섰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강한 압박인데 제가 제일 의아한 건 이런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거를 개인 자격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들어야 되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 능구렁이처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개인 자격으로 뭐 5.18도 가고 이태원 참사도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용산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용산한테 얘기하는 거는 월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나 윤핵관들이나 영남 중진들이 움찔움찔하는 거는 인요한의 발언에 용산의 그림자가 어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하러 불출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다 개인 자격이고 필요할 때는 월권이고 하다가 또 필요할 때는 용산의 힘을 업어서 얘기하고 이게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의 이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사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 물갈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본인 이제 과거 찌라시에 돌았던 걸로 따지면은 뭐 검사들을 포함해서 본인 측근들 30-40명을 보내야 되겠다. 뭐 그래서 싹 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인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당이 이상하니까 국민의힘 분들 얘기 만나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본인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조차 지금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먼저 하면 다 따라올 거라고 인 위원장이 그랬는데 아직은 그 한두 명이 안 보여서.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될 것인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출마 선언까지 가능할 거다. 아예 수도권 출마가 아니라 불출마까지 지금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공천 파열음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은 많이 영남 중진들이 그렇다고 다 나도 불출마하겠어, 나도 험지가겠어 이럴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일단 경쟁력이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죄송하지만은 영남 중진들 아마 국민들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누가 누군지조차.
그러니까 삼선 의원 이상이 31명인데 아는 삼선 이상 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큰 파열음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 뭐 인터뷰도 하셨습니다만 예. 임요한 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안아주고 싶다 문화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애로 취급이나 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아주고 싶은 게 진짜 상처받아서 너는 환자니까 마음을 다친 환자니까 안아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애라서 안아주려고 하는 거지. 그 MBN 인터뷰 가가지고는 이준석 대표의 그 영어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문전박대한 것에 대해서 MZ 세대를 우리가 그 얘기도 했죠. 잘못 가르쳤다. 우리 잘못이다. 아니 완전 애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의 나이가 39이면 이제 38 이제 곧 39되고 한국 나이로 40됩니다. 이제 언제까지 애 취급을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네.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 자리를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그러니까 이준석 이현주 콘서트였잖아요. 네. 그 토크 콘서트였는데 그거를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방식일 수도 있죠. 토크 그래서 콘서트 내용이 정작 좀 주목을 못 못 받고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또 영어로 얘기한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오바했다. 그냥 가서 환자는 서울에 있으니까 오는데 고생하셨는데 가시라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지만 어쨌든 참 머리를 잘 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짚어볼게요. 윤 대통령 오늘 대구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만났습니다. 이 대구행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급하다 지금. 대구 민심이 많이 안 좋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은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 더 나온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TK를 잡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걸로 될까요? 지금 대구의 민심은 쉽게 얘기하면 속았다예요. 속았다. 근데 대통령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분위기가 좋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홍차 농도까지 맞춰줬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 취향대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 장악력도 옛날 같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의 문제가 사실은 박근혜를 홀대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환자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엉뚱한 약 먹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고요. 김혜영의 뉴스 공감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